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울산 울주군 출신 국회의원 서범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좀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이 많은 우리 국무위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예산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심한 말까지 하면서도 이런 논쟁 끝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범죄자 일당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성남 시민 내지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7,800억 원 지금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지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벌여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적반하장식으로 이걸 비난하는 사람을 더욱더 공격하는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재부 차관님, 이거 정치적인 논쟁은 차치하고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차치하고 네, 경제적인 논점으로 7,8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중간에 붕 떠서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네, 일단 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은 지출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요. 세입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확보가 되는 게 좋고요. 근데 지금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저기 뭐 다른 또 앞에 선행 절차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행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민중기 특검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관련해서 의혹은 알고 계시죠? 네네. 그 내용들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는 계실 거고. 네, 그게 저 분식회계도 있었고 예.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2010년인가요? 예. 2010년에 아마 금감원에서 그거를 검찰에 그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그 대주주가 아마 11년 확정이 됐고 징역이 네, 확정이 네, 됐고 네.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민특검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특검은 또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사 직원의 권유에 따라서 매도를 했고 정권사 직원에게 정보를 준 사람은 네오세미테크의 정 감사.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민특검 그다음에 정권사 직원 정 감사 모두 대전고등학교 동기인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 때 지금 현재는 조사를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종결된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종결된 사안입니까? 지금 그래서 다시 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서 이제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아마 고발되고 통보된 사람이 13명인데 한 명만 기소가 되고 12명은 무혐의 처리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13명 중에 민특검, 민중기 특검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검찰과 경찰에 그 검찰과 고발이 들어가서 경찰에 네. 맡기실 게 아니고 금융이나 금융감독 당국에서 직접 재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정도의 여지가 있다면 금융당국에서 이 부분을 다시 재조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역할 분담이 있어서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네. 거기에 이제 뭐 자료 요구라든지 과거 그 기록 부분 같은 경우 아마 협조 요청이 있으면 이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춘석 의원님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체계가 이제 저희들이 인지해서 먼저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있고요. 그런 그렇죠. 단계를 받아서 검찰에서 하다가 보안 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보통 역할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는 왜 검찰과 경찰에만 맡겨놓느냐는 거죠. 검증당국에서 먼저 조사를 해도 되잖아요. 지금 보통 그쪽으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 망신당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폐가망신 1호, 2호 해갖고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신가는 아실 것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증당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재수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검찰이나 경찰에만 맡길 게 아니고. 네, 뭐 역할 분담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합동 대응반을 해서 지금 몇 건을 계속해서 아주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어떻게 조치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잘 좀 조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규환경에너지 차관님. 네, 11일 5일 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개소? 4개소 지정을 하셨죠. 그때 5개소 지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 제주, 부산, 경기 아닌가요? 5개인가요? 제가 경기, 부산, 제주, 전남. 그럼 4개소 죄송합니다. 네 개인데요. 그 중에 이제 당초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울산, 충남, 서산, 경북, 포항 추가 논의 후에 재심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어떤 기준에 왜 이 부분은 탈락이 되어서 재추가 심의하도록 되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예. 그 기본적으로 그 분산법 취지에 조금 사업 계획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측면이 고려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다시 심사를 할 예정입니까? 그건 정확한 일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아마 해당 지자체에서 그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좀 보완한 다음에.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 공통적으로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모델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델들이. 왜 그러면 보류된 3곳, 뭐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LNG 열병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분산에너지법에 맞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뭐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좀 중심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저희 국정과제고 사실 근데 그 전체적인 거는 그 위원들이 좀 더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 그 위원들이 몇몇 자꾸 위원회에 맡기시는데요. 위원들 몇 면을 보시면 요번에 다 바뀌셨죠. 3분 빼고. 에너지위원회.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분 빼고 다 바뀌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규환경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원전 전문가였던 정범희 교수, 정용훈 교수, 박주영 교수 등이 물러나게 되고 나머지 전부 탈원전 인사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자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의논이 되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뭐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뭐 탈원전 예. 인사라는 거 좀 과하시고요. 뭐 탈원전이라는 좀 과하다 칩시다. 그래 뭐 기후환경 전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죠. 기후환경 전문가도 있고 예, 에너지 예. 전문가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에너지위원회를 바뀌어서 사람을 위원을 바뀌어서 전체적인 정책을 정부에서 우리는 노타치합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꾸 뭔가 탈피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아마 그때도 논의 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단순히 이게 뭐 재생에너지다 아니다 이것만을 고려한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원 포함해서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니고 2026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들여서 한 1,400억 규모로 또 이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사업을 하실 걸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갑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예. 그 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중심은 재생에너지가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고 다른 전력원들도 적절히 그럼 아예 이제 탈원전으로 가는 겁니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면서? 아니 지금 탈원전이라고 한 번도 정부가 그렇게 탈원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그래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것이고 탈원전에 대해서는 선을 끄면서
그게 아닌 척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이 바뀐다. 이 대표적인 이 부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탈원전의 문제가 아니고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지만 다른 원전 같은 경우도 안전성이 담보된 경우에 원전을 적절히 섞어서 에너지 믹스를 갖고 가겠다는 게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럼 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믹스를 해서 특화 지역을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전부 재생에너지 지역으로 그 어떤 특화 사업으로 지정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보이는 게 다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그 재생에너지 쪽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업 계획을 전체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원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말씀 그대로 에너지 믹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인 우리 에너지 공급원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산 좀 해 주십사. 균형 잡힌 어떤 에너지 정책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예, 좋겠다. 당연히 저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동 노동부 차관님, 장관님은 저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네. 장관님은. 그래서 울산 하력발전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좀 전에 그 옆에 있던 4,6호기 지금 발파 작업을 해서 좀 전에 발파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안전을 최종 점검하고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을 구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벌써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과연 그래서 처벌만이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처벌만이 능사냐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난번에 저희가 9월 15일 날 산업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 산업 안전을 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예방 지원 사업을 강화하면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예방과 지원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야 될 규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지원과 교육 이런 걸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너무 강하게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작업 중지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작업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느냐면 안전 진단을 하려면 작업 중지를 시켜놓고 안전 진단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업을 하면서 안전 진단을 해야 거기 실효성 있는 안전 진단이 나오는 거지. 중지시켜놓고 안전 진단을 들어간다? 그게 말이 되느냐. 는 소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작업 중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넓은 범위. 지금 작업 중지에 관련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만 평의 어떤 사업장이 있다고 치면 한 곳이라도 조그맣게 사업은 전체 작업 중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장에서 혹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에서는 다른 사업장에 있는 것도 전체 중지를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면 휴직 급여를 받잖아요. 그럼 70%를 받는다. 자기네들은 작업을 해서 100%를 갖고 싶은데 70%밖에 못 갖고 간다. 그리고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보면 작업 안 하면서 70%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작업 중지와 관련해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그 범위를 좀 세밀하게 좀 구분을 짓는 게 안 맞겠느냐는 현장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뭐 작업 중지라는 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이게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안정화될 때까지 네. 저희가 이제 고를 하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네.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부 차관님 여기 계시네. 장관님이 차관님이십니까? 저 이차관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 유니스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네. 울산과기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15년도에 국립대학에서 이제 과학기술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기원으로 전환되면서 정부 출연 인건비가 180억이 한번 줘 보십시오. 15년에서 16년
정부 출연금이 375억에서 193억, 180억이 빠져버립니다. 저게 왜 저렇게 된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저 설명을 좀 해주시면. 현장인 저도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개심죄에 걸려서 그렇다 이게. 국립대학에서 가기원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관련해서 이 유니스트가 정부 지원 비율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이 제일 낮다. 제일 49.0%밖에 안 됩니다. 카이스트가 55.9, 지스트가 56.0, 디지스트가 69.8. 이 부분을 늘상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학교가 잘 돌아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인재들이 좋은 교수를 고용을 하면 몇 년 못 견디고 다른 데를 다 간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토부 차관님. 예, 대강 위원장입니다. 대강 위원장이십니다. 네. 어제도 계속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공급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정부나 우리 국토부에서는 수도권의 공급 대책 이야기만 하지 지방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일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지금 지방 실정은 알고 계시죠? 수도권은 공급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 비수도권은 지역은 분양이 안 돼서 문제잖아요. 그 시점은 제가 사실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 매주 장관께서 2차례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예. 네. 네. 네,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